자, 봅시다.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 그래서 오늘 목표 진도는 한 1284번 정도까지 나갈 예정이고, 숙제도 뭐 마찬가지로 거기까지 해오시면 되겠어. 봐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형 19번 넘어가 볼까? 1228번 보시면 그래프 성질인데, 요게 왜 뒷부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12번 보시면 함수 요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 28번. x 마일분의 2 플러스 3이거든. 그럼 볼게. 1번부터 봅시다. 정의역은 1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이다. 맞지? 우리가 정의역과 치역은 모두 각각 하나의 값이 빠졌지? 점근선의 교점. 그러니까 요 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보면 1,3이야. 요게 이제 될 수 없는 값이지. 그러니까 정의역은 1 빠질 거고 치역은 3이 빠지겠지. 그러니까 1, 2번 동시에 맞고 3번 보시면 점근선은 x 이퀄 1하고 y 이퀄 3이다. 맞지? 그 다음에 4분면 얘기 나왔네. 절편 체크한다 이랬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한번 잡아보시면 지금 얘가 x 이퀄 1하고 그 다음에 y 이퀄 3, 여기 점근선을 교점이면서 얘가 양수니까 이쪽으로 그려질 거야. 이쪽으로 그려질 건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y좌표를 체크를 해야 된다. 즉 x 대신 0 집어넣어봐야 돼. x 대신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1 나오지. 0,1을 여기를 지나는 이러한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 3, 4분면은 안 지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3, 4분면 지난다가 틀렸네. 4번이 틀렸지. 그 다음에 점대칭 하나 있잖아.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 관계 있으니까 1,3 대칭 맞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0번 넘어갈 건데, 유리함수의 최대치수라는 제목으로 돼 있는데, 얘들아, 요거는 시험에서 쌤들이 좋아하는 문제일까? 전혀 그러지 않아. 왜 그럴까? 쉬운 예를 들면, 얘들아, 이거 봐봐. 이런 직선이 있어. 직선이 있을 때 A에서 B 이렇게 범위 주어졌어. 여기서 최대 최소 구하래. 그럼 여기서 최소, 여기서 최대 아니니? 그렇지? 그러니까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단조롭게 감소할 때는 최대 최소가 그닥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야. 문제 출제할 만한 건덕지가 안 돼. 유리함수 관찰해볼까? 유리함수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 제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래. 최대 최소 큰 의미 있니 없니? 없잖아. 그래서 얘는 별로 좋아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나올 확률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는 거야. 2차 함수하고 차이점이 느껴지니? 2차 함수는 우리 해봐. 이런 구조잖아.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에서 설정되냐에 따라서 최대수가 막 변하지? 그래야 좀 출제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봅시다. 1232번 이런 거 보면 정의역이 x의 범위가 3에서 6이거든? 요 함수의 최대수도 구하래. 그러면 3 한 번 집어넣고 한 번은 6 한 번 집어넣고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끝. 그거 아니니?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유형 21번이니까 얘를 별표 많이 치셔야지. 얘가 시험에 나오는 애야. 유형 21번. 그래서 유리함수하고 직선의 위치관계, 요게 좀 중요한데, 여기서는 뭐 1237번도 중요하고 나는 1241번을 해볼까 하는데, 그래, 1241번 내가 볼게. 요거 얘를 볼게. 1241번 시험은 얘가 잘 나오지. 봅시다. x의 제한 범위 3에서 5, x의 범위가 3에서 5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얘가 항상 성립한대. ax 더하기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분의 3x 더하기 1이지. 그 다음에 bx 더하기 3이야. 얘가 항상 성립한다. 부동식이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부동식을 함수로 접근할 건데, 요놈을 각각 y로 잡아볼게. 요거 y. 얘도 y 잡아봅시다. 그럼 여기 양 사이드에 있는 요놈과 요놈 먼저 관찰해볼게. 얘는 직선이지. 직선인데 기울기 부분에 미지수가 들어갔어. 뭐가 존재한다? 정점이란 게 존재한다. 기억나? 기울기 부분에 미지수가 있어. 정점이란 게 존재하지. 요 두 놈 다 반드시 A하고 B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어. 그게 어디니? 0,3 아니니? A 값에 관계없이 얘는 어느 점을 지나냐면 0,3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지.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할 때 했잖아. 허공에 떠있는 직선이 아니라 기울기 부분에 미지수가 있으면은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정점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랬잖아. 그치? 그럼 다음에 요거 볼게. 가운데 있는 애는 유리함수야. 요거 우선 표준합시다. 표준화를 먼저 해보면 지금 x 마일에다가 여기 3이지? 몫이 3이잖아. 올리면 3x 마3이야. 얘가 되려면 4가 돼야 되지. 이거 좀 숙달이 돼야 돼. 표준화하는 거. 그럼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냐면 1,3이지. 그럼 그래프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우리가. 유리함수는 미지수가 없는 상태니까 얘를 확실히 한번 먼저 그려볼게.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x = 1하고 그다음 y = 3이야. 이런 식으로. 여기 3. 그러면 이 점근선을 중심으로 얘가 양수니까 이쪽 방향으로 그려지겠네. 이쪽 방향으로 그려질 건데 이쪽은 그릴 필요조차도 없어. 왜냐하면 x의 범위가 뭐니까 3에서 5잖아. 그치? 예, 3에서 5니까 여기 있을 거야. 3에서 5라고 하는 건 3이 여기 있을 거고 5가 여기 있겠지. 그럼 3일 때 함수값 조사합시다. 3 집어넣어볼까? x 대신 3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 2가 될 거고 5지? 그러니까 3,5를 지나네. 여기가 3,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5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5 집어넣읍시다. 5 집어넣으면은 4가 되지. 5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여기 4가 되겠네. 그러면 지금 제한 범위가 3에서 5란 말이야. 그럼 내가 오로지 관심 있는 부분은 어디서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딱 여기까지 맞니? 요 B값은 요 부분이지. 그랬을 때 요 봐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게 뭐냐면 y값을 비교한다는 거지. 요거의 y값을 비교했을 때 얘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유리함수 그 다음 얘여야 돼. 근데 요 양 사이에 있는 직선이 모두 다 0,3을 지난데 0,3이 여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딱 맞춤형 직선의 모습은 어떤 모습? 이런 모습 나와야지. 얘가 y값이 얘가 요런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직선이 이렇게 가파른 모양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야지만 3에서 5 사이에서 y값이 얘가 제일 높잖아.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요 직선은 유리함수보다 아래에서 형성돼야 돼. 그러니까 아주 기울기가 완만한 이러한 형태의 직선 나야 되지. 요게 y는 ax 더하기 3 요 형태가 나와야 되겠고 요 놈이 y는 bx에 더하기 3이 돼야 되겠어. 그치? 딱 문제에 부합하는 그림이 요 놈이잖아. 지금 현재 3에서 5 사이에서 y값을 비교했을 때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구조가 나와야 돼. 딱 이런 구조지. 맞춤형 그림을 그렸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럴 때 a-b의 최대값이야. a-b 이거의 맥시멈 구하라 이거거든. 그러면 제일 크려면 얘가 제일 클 때에서 얘가 제일 작을 때를 빼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a하고 b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서의 기울기의 역할이야. 기울기잖아. a하고 b는 의미가 기울기지. 그러니까 얘 봐봐. 얘는 기울기가 가장 클 때는 언제? 정확히 이 점을 지날 때잖아 지금. 그치? 여기가 좌표가 뭐냐면 5,4거든. 5,4를 지나는 순간에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거 아니야? 얘 입장에서는. 그치? A가 제일 클 때에서 B가 제일 작을 때를 빼면은 최대값이 나오잖아. 그럼 B가 제일 작을 때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어느 점을 지날 때? 요 점을 지날 때지. 요 점을 지날 때가 기울기가 가장 완만하니까. 요 점의 좌표가 지금 뭐다? 3,5니까. 요것만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첫 번째. A가 최대가 되는 순간 언제다? 5,4를 지나는 순간이야. 4는 5 집어넣어. 5a에 플러스 3이 되니까 a 값 얼마니? 5분의 1 됐니? 첫 번째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봅시다. 얘는 3,5를 지나야 돼. 3,5. 얘가 3,5를 지날 거니까 5는 3b 플러스 3이 돼서 넘어가면 2니까 b는 3분의 2가 되겠지. a하고 b 모두 구했어. a의 최대값 5분의 1이고 b의 최소값이 3분의 2야. 두 개를 빼래. 뺍시다. 15. 5지. 여기 마이너스 10 맞나?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지. 마이너스 3분의 1. 잠깐만 뭘 틀렸다. 답이 5분의 1, 3분의 2. 15. 미안해. 3이구나. 미안해. 3이지? 그러면 마이너스에 15분의 7 되겠네. 이게 정답. 할 수 있겠니? 직선의 위치하는 게 상당히 잘 나와. 그 다음 여기서부터 유리함수 뒷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유형 21번도 그렇고 유형 22번도 몇 표 쳐야 돼. 얘도 아주 많이 나와. 얘도
얘도 아주 많이 나오는데 특히 1243번 얘도 아주 단골 문제지. 교육청 기출 문제 읽어볼게. 지금 유리함수 하나 보이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그래프 위에 한 점에서 두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QR 잡았어. 그랬을 때 요 사각형의 둘레의 지속값이지. 그럼 요거와 관련해서 우선 요 문제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에 있어서 되게 좀 중요한 특징 하나가 또 있단 말이야. 그것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 책에는 없네 그게. 우선 1243번 봅시다. 지금 둘레야. 지금 문제 보시면 지금 점근선이 지금 x 이퀄 1하고 y 이퀄 2 이렇게 돼 있어.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프 이렇게 되지. 그럴 때 여기 위에 어떤 P라는 점을 잡았대. P라는 점을 잡아서 이 점근선에다가 수선의 발 내린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Q라고 잡고 여기를 R로 하고 여기를 S라고 했다. 그때 요 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야. 둘레 길이. 직사각형이지 우선. 직사각형이니까 우리가 이제 구할 게 가로하고 세로만 구해주시면 되겠어. 요거하고 요거 구해주면 되는데 이 P라고 하는 점은 그래프 위의 점이잖아. 요 그래프가 뭐냐면 Y는 X-분의 2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래프 위의 점 표현법에 대해서 봐봐. 지금 요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미지수 하나 잡아야 돼. A, X좌표를 A라고 하면은 Y좌표는 A 빼기 1분의 2 플러스 2라고 적을 수 있겠지. 되니? P점을 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럼 먼저 요 길이 한번 구해볼까? 가로의 길이 구해볼게. 가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는 X좌표 차이니까 가로의 길이 A에서 누구 빼면 되니? 여기가 이 점의 X좌표가 A란 말이야. 여기가 1이지. 그럼 가로는 뭐냐면 A 빼기 1이 되지.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볼게. 세로의 길이는 뭐냐면 요 길인데 요 길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의 Y좌표에서 뭘 빼면 돼? 2를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의 Y좌표 얘거든. 이거에서 2를 빼면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A 빼기 1분의 2 요게 바로 되겠지. 요게 가로 세로 아니니? 되니? 그치? 맞잖아. 가로의 길이는 요 길인데 이거의 X좌표에서 요거 1이니까 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로는 요 점의 Y좌표에서 누구 빼면 돼? 요거 빼면 되니까 2 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적어보니까 뭐가 딱 떠오르는 테마가 보이니? 지금 애초에 봐봐. 거기 지금 P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에서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니? P가 1사분면 P가 1사분면의 점이래. P가 1사분면의 점이야. 그러면 1사분면이 있으면 P의 요 A 값의 범위가 튀어나오는데 A는 누구보다 커야 돼? 지금 현재 점근선이 1이잖아. 1사분면이 있으려면 A는 기본적으로 1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럼 얘 넘어가면은 A 빼기 1이 양수란 얘기지. 양수 조건에 붙었어. 힌트잖아. 그래서 산술계가 떠올라야지. 게다가 역수 모양 딱 나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시험에서 어차피 같은 시험 범위잖아. 그렇지 않니? 절대 부등식하고 어차피 이게 범위가 같지? 요거 양수 요거 양수지? 산술계가 쓴다는 얘기야. 2배 루트에 이거 곱하기 이거 하시면 얼마? 2 루트 2가 되겠어. 지금 아이고 미안해. 뭘 안 했니 내가? 이거 2배 안 했지? 둘레잖아. 둘레니까 2배 해야지. 그러면 누구보다? 4 루트 2보다 그거 낫다. 둘레니까. 근데 요건 또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고 예전에 뭐 단곡 문제 나온 적도 있고 그 교육청 모의고사인데 요거 하나 조금 메모 좀 할까? 그 되게 좀 특이한 성질이 하나 있단 말이야. 예전에 교육청 모의고사 나왔는데 지금 우리 책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 마플에는 있는데. 이거 볼게. 유리함수의 조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표준형 적어볼게. 지금 x-n분의 k 더하기 n. 그렇지. 그럼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m,n이잖아. 그럴 때 내가 여기를 n으로 잡읍시다. 여기를 n이라고 해볼게. 그렇지. k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유리함수의 중요한 성질이 뭐 있냐면은 유리함수 그래프 위에서 임의의 점 한 점에서 여기 한 점에서 방금 한 문제랑 비슷해. 점근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어. 수선의 발을 내렸지. 그러면 여기
직사각형이 반드시 존재하지. 그렇지?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여기 P점이 위치한다. 그러면 직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요 빨간 모양이 나오겠지. 그럴 때 요 면적은 항상 일정해. 그렇지? 요거 좀 알고 있어야 돼. 증명 한번 해볼게. 증명. 요 위에 점 몰라. 방금 것처럼 해볼게. 여기 x좌표를 a로 잡으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a 빼기 n분의 k 더하기 n 이렇게 잡을 수 있지? 내가 요 면적 한번 구해볼게. 면적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러면 직사각형 가로는 뭐가 되냐면 이거에서 a에서 누구 빼야 돼? x좌표가 m이거든. 요게 직사각형의 가로 맞니? 세로 구합시다. 세로는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해. 요 점에 y좌표, 그치? 요거지? 이거에서 누구 빼면 되니? n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세로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a-n분의 k가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면적 아니니? 그래서 어차피 결국엔 얘는 약분될 운명이야. 그래서 남는 게 뭐니? k가 나와. 면적은 항상 k가 돼. 그지? 유리함수의 임의의 점을 잡아서 점근선에다가 수순의 발 내리잖아. 그럼 직사각형 면적은 항상 일정하다. 일정한 값은 뭐로 일정하다? k로 일정하다. 그거까지. 알겠니? 그거까지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책이 없기 때문에 좀 보충을 한 거야. 다음에 유형 23번 넘어가 볼게. 그 유형 23번을 보시면 합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규칙성 찾기야.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예전에 한번 했었지, 비슷한 거. 그치? 한 주기 나올 때까지 그냥 노가다 뚝뚝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만 해볼게. 1248번. 뭐 어렵다기보다는 시간만 소요될 뿐인 거지. 지금 봅시다. fx가 요놈일 때 x 더하기 1분의 x 마3이야. 그럴 때 형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지? f1의 x가 fx고 그 다음에 f의 n 더하기 1 이거의 x는 f 안에 합성이 된 거지. 이렇게 요 규칙에 의해서 f의 2000 요거 구하라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 주기 나올 때까지 줄줄이 했잖아. 1부터 해볼까? F1 F1의 2는 요거에 의해서 뭐와 같다? F의 2와 같지. F의 2 여기다 2 집어넣어. 그럼 얼마 나오니? 2 집어넣으면 3분의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F의 2의 2는 요 관계식을 이용해야 돼. n 대신 1 집어넣으면 되잖아. n 대신 1 집어넣으면 F2가 나오지. 그러니까 F의 2는 F 안에 F1의 2인데 얘는 이미 구해놨잖아.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얘는 F의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으래.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시면 여기 3분의 2가 될 거고 마이너스의 3분의 얼마가 되니? 10이 되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계산 맞니? 그치? 그 다음에 계속해야 돼. F3의 2는 이제는 뭐 조금 빠르게 할 수 있지. F 안에 누구 들어간 거야? 얘가 들어간 거지. 마이너스 5. 그럼 F의 마이너스 5는 여기 마사 될 것이고 마이너스 8 되겠네.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F4의 2 가봅시다. 그럼 얘는 F 안에 2가 들어간 거지. 그럼 얘 얼마 나와? 나왔네. 두 개가 벌써 마이너스 3을 나왔어. 그럼 끝났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거야. 같은 값이 드디어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서 선 긋고 주기 3마다 반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주기가 3이란 얘기야. 그럼 우리는 요 2000이라는 애를 주기가 3인 거 알았으니까 3으로 나누었을 때 뭐만 찾으면 돼? 나머지만 찾으면 돼. 요 놈만. 3으로 나누면 얼마니 이거? 2000을 3으로 나누면 687 나와? 667? 368, 368, 666 이거니? 그렇지. 나머지가 2니까 얘가 되겠지. 나머지가 2네 골라주시면 되지. 3을 나눌 때 나머지가 2인 애들. 정답 마이너스 5. 됐어. 그 다음에 역함수 갑시다.
봐봐. 그리고 보통 역함수에 관한 문제는 그 표준화가 안 된 형태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요걸 fx라고 합시다. 요걸 fx라고 할 때 이거 역함수 구하는 문제, 뭐 이런 형태로 나오겠지? 그치? 그럼 요거는 우리가 정석적인 방법 한번 해볼 거고,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많이 암기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요거야. 우리가 여기서는 화살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요 화살표. 유리함수 역함수는 요 화살표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요 방향. 그래서 이쪽 방향에 있는 애들 있지. 얘하고 얘하고 얘 위치 바꿈하되 부호까지. 다시 한번. 얘하고 위치 바꿈하되 부호까지. 그럼 어떻게 되니? D가 1로 올라갈 거잖아. 부호까지. 그럼 마이너스 D로 되겠지. 이게 될 거고, A가 내려오되 부호까지. 요거. 요 화살표만 좀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야. 이거는 좀 빨리 푸는 방법이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그치? 하나만 해볼게. 하나 예를 들어 해봅시다. x 마이너스 2분의 뭐 3x 빼기 1? 요거 볼까?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 방법으로 볼게.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반적으로 역함수 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빠르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요 방식. 뭐 있죠? 공식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치? 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 그럼 먼저, 정석적인 방법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1단계가 뭐였냐면은, 역함수 구할 때 1단계가 x에 대해서 정리하지? 그런 다음에 x로 뒤바꾸는 거였잖아. 그럼 얘를 x에 대해 정리하려면 우선 양변에 x 마이너스 2 곱하면 xy 마이너스 2y는 3x 빼기 1 이렇게 돼. 그러면 이 식을 x에 정리하려면 이리로 넘어와야지. 그럼 x 마3에 x가 될 것이고 넘겨. 그러면 2y 빼기 1이지. 됐니? 잠깐만. x로 묶었는데 y지. 그치? 요게 되지? x 정리했어. 그럼 여기서 이제 x는 뭐가 되냐면 y 빼기 3분의 2y 마이너스 1이야. x에 대해 식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xy 뒤바꿔주시면 돼. 그래서 이놈의 역함수는 뭐가 되냐면 x 마3분의 2x 빼기 1이지?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이게 정석적인 방법인데 뭐 굳이 뭐 이렇게 하냐 이거야. 얘하고 자리 바꾸면 돼. 부호까지 바꾸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해야 돼. 3 내려가면서 부호까지. 그럼 뭐로 가? x 마3. 얘 마이너스 올라갈 때 부호까지. 2x 빼기 이렇게 바로 나와 있는 얘기지, 그지? 이건 뭐 거창한 것도 아니고 이건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알고 있어 이거. 그지? 요거만 기억하자고. 요거만 되겠니? 요 방향. 문자 바꾸고 자리 바꾸고 부호까지. 알겠니? 여기서는 1256번을 가볼 건데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 우리가 역함수에서 이게 없었는데 어떠한 봐봐. f랑 역함수가 같다는 거하고 얘랑 그치? 얘가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하고 얘가 같은 의미인 거 알겠니? 얘랑 동의어야. 수학에 있어서. 그치? 왜 그러냐면 우리가 봐봐. 이거 증명을 해보면 우리가 합성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잖아.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지? 그럼 내가 뭐 할 거냐면 요 식의 양변에 오른쪽에다가 양변에 오른쪽 방향이 중요해. 왼쪽이면 똑같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똑같이 정해야 돼. 오른쪽에다가 f를 똑같이 합성을 해볼게. 지금 요 두 놈이 같기 때문에 요 두 놈에다가 똑같이 오른쪽에다가 요 f를 내가 이렇게 합성을 해보겠다는 거야. 교환법칙 성립 안 하니까 합성은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같이 오른쪽에 하면 똑같이 오른쪽에 해야 돼. 그럼 얘는 뭐라고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원래함수하고 역함수하고 합성을 하면 뭐가 나온다? 거울, 항등함수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치? 똑같은 의미라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얘가 더 편할 수도 있고 얘가 더 편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돼. 그러면 봅시다. 1256번 가봐. 1256번을 갔을 때 이거를 합성을 하고 있으면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라고. 되니? 봐봐. 1256번을 봤을 때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이잖아. 1256번 봤어. 문제가 어떻게 돼 있니? F 합성 F가 그치? 두 개를 합성했더니만 뭐가 나왔대? 항등함수가 나왔다 이 얘기잖아. 그치? 얘랑 같은 의미가 뭐라고? 얘라고. 이게 훨씬 편하지. 얘를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지금 뭐냐면 fx가 나와 있단 말이야. fx가 지금 뭐냐면
2x 마이너스 4분의 kx. 그럼 얘는 f 안에 fx 들어간 거니까 여기다가 또 얘를 통째로 집어넣고 번분수 만들어서 그렇게 가면은 식이 덩어리가 커지잖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그럼 여기서 우리 뭐 하라는 거야? 얘는 뭐가 같으니까? 얘랑 같으니까. 이거 역함수 우리가 한눈에 구할 수 있지? 역함수 어떻게 되니? 요 방향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되니? 마사 올라가지? 그치? 마사 올라갈 거잖아. 부호가 뒤집어서 이게 뭐로 가? 4x. 여기 k 내려오잖아. 여기 뭐로 내려오니? 마이너스 k로 내려오겠지. 이렇게. 그치? 얘랑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그럼 k가 당연히 4 아니니?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는 어떤 건 요게 더 편하고 어떤 건 요게 더 편하거든?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돼. 특히 그래프에서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때에는 얘가 압도적으로 편해. 역함수는 우리가 그래프에서 뭐 하면 되니까 y는 x 대칭을 시켜버리잖아. 그렇지? 막 그래프 막 여러 개 던져주고서 얘가 성립하는 거 고르래. 그러면은 우리는 뭘 따지면 되냐면 얘를 따지면 되는 거야. 역함수는 그래프에서 판단이 쉽거든. 왜냐면 y는 x 대칭 도형이동 배웠잖아. 그걸 했을 때랑 모습이 변화가 없는 걸 찾으면 되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쉽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내신 문제를 풀어 나갈 때도 저기서 왔다 갔다 해야 돼. 그치? 수학에서 동의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유형 25번 가볼게. 얘는 뭐 딱히 뭐 별다른 문제가 없지 얘는. 그래서 얘를 차라리 숙제도 넘길게. 유형 25번은 얘들아 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배운 거 있지. 뭐니? 역함수 시제를 구해도 되겠지만은 우리 항상 역함수에서 이거 많이 쓰였지? 그치? 얘랑 같은 편이 뭐라고 그랬니? 역함수에다가 b 집어넣으면 a 나온다. 그치? 왔다 갔다 이걸로 좀 풀어주셔도 되고. 우리는 오히려 내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1277번 가볼게. 얘도 아주 빈출 문제야. 봅시다. 얘가 또 잘 나오는 이유가 있어. 잘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게 왜냐면 직선하고 또 관련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1277번 보시면 fx 나와 있고 이거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어떤 P란 점이 있대. 그럴 때 요 직선하고의 거리의 최소값 구하라 이랬어. 점에서 직선에는 거리잖아. 그렇지 않니? 지금 문제가 7번 보시면 x 마일분의 2 플러스 3이야. 그럼 요거 그래프 그려봅시다. 점근선이 지금 여기지. 예, 1하고 그다음 y 3이야. 이런 식으로. 여기 2니까 이쪽으로 그려지겠지. 이렇게 대략. 뭐 조금 정확히 그리자면 절편 체크해볼게.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1 나오지. 0,1이라면서 이렇게 되는 유리함수다. 그랬을 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어떤 직선이 있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고 y좌편 4지. y좌편에 4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요점의 좌표가 지금 뭐냐면 1,3이거든. 때마침 지금 1 집어넣어봐. 1,3 지나지. 그럼 얘는 뭐냐면 이 점근선 교점을 딱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네. 때마침. 이런 직선 아니니? 여기가 4가 될 것이고 이 직선이 이렇게 되겠어. 그랬을 때 얘하고 거리의 최소값이야. 거리의 최소값. 그럼 요거를 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또 게다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니까 뭐 이렇게 풀어도 돼. 뭐 학생들 따라서 뭐 제일 가까운 거는 뭐 요점 지나면서 기울기 1짜리인 직선을 구한 다음에 그 교점 찾는 방식으로 교점을 찾아서 이 거리를 구하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구할 게 많지? 그리고 이거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의 일반적인 정석적인 풀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정석적인 풀이는 그냥 하는 거야. 요점의 좌표 모르잖아. a 빼기 1분의 2 더하기 3 이렇게 잡을 수 있지? 그래프 요점이야. 그러면 점에서 이 직선에 있는 거리니까 점직선 거리 공식 사용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석적인 방법은 점직선 거리 공식 이거에다가 산술기하로 넘어가는 게 요게 정석적이면서 학교생들이 원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해볼게.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 이거 테스트 되지, 산술기하 테스트 되지.
그치? 한 문제가 여러 군데 맞물려 있잖아.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어. 그럼 점직선 거리 공식 쓰기 위해서 얘 넘겨봅시다. 직선이 x 더하기 y 빼기 4는 0이지? 이 직선에서 이 점에서 이르는 거리야. 그러면 거리 점직선 거리 공식이야. 제곱이니까 얼마니? 루트 2. 그 다음에 요 점 여기 대입이지. 그지? 점직선 거리 공식. 그럼 요 점 여기 대입하시면 여기 a 될 거고. y 집어넣어볼게. a 빼기 1분의 2 더하기 3에서 4 뺐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되겠지. 됐니? 절대값. 그러면 지금 a라고 하는 건 내가 애초 설정할 때 지금 1보다 큰 수로 설정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얘를 넘겨볼까? 그럼 여기 a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그럼 요거 양수고 요거 양수야. 산술기가 떠오르잖아. 산술기가 쓰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자만 좀 정리해 봅시다. 분자만 따로 적으면 a 마일에다가 a 마일분의 2야. 얘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약분시키면 얼마? 2. 됐지? 그러니까 분자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2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아. 루트 2로 나눠주시면 정답 얼마니? 2가 되겠지. 최소값은 그래서 최소값은 4번 정답 되겠어. 대신에 상당히 많아 얘. 근데 꼭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경우만 나오는 게 아니야. 막 다양하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숙제는 1284번까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 월요일에 아마 월요일에 다음 시간이지? 월요일인데 무리함수 진도까지는 거의 대부분 끝날 거야. 그리고 마지막 화요일에는 무리함수 기출풀이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왜냐면 우리가 복습 시험이 조금씩 밀려가잖아, 그지? 진도 나간보다 바로 복습 시험이다 보니까 다음도 함수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함수가 좀 기출이 많다 보니까 2번에 나눠볼 거고, 유리함수는 한 회만 보면 되고, 무리함수도 한 번만 보면 되거든. 그래서 화요일 날이 복습시험은 유리함수일 거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내가 무리함수 기출을 풀이를 해버릴게, 그냥. 그래서 너희 깔끔하게 끝나고. 하나 좀 조사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희들 내신 대비는 교재를 뭐로 했으면 좋겠니? 너희들 뭘 선호할지 모르겠네. 마플 선호하니? 마플은 근데 한번 하지 않았니? 학생이 많을 것 같은데. 내신만 봤을 때는 마플이 상당히 괜찮은 책이야. 근데 나는 그냥 모의고사 문제집으로 좀 갈까 하는데 괜찮니? 마더터. 어차피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는 거기서 갈림길이 등장하거든. 근데 또 마더터에 또 단점이 있어. 책은 꽤 다 없어. 모든 책이 다 그래. 그거는 그 책만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책,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은 최근 것들이 없어. 25년도. 근데 내신은 그게 나오잖아. 그래서 그거는 내가 보충 프린트로 만들어 뒀으니까 그걸 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내신 대비는 기출은 내가 매회 나갈 거고, 그거 하고 그냥 모의고사 문제집을 해도 되겠니? 그렇게 할게. 그리고 고쟁이는 조금 너무 오래된 책이라 너무 좀 안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 유행에 조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자, 남은 시간은 개별 질문식을 좀 하시고, 그 주말에 조금 많이 따라잡아야 돼, 너희들. 주말에 분명히 숙제 조금씩 야금야금 많이 밀려있지. 심하게 밀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성실히 막 하는 사람도 있고, 보면 막 구멍구멍 나 있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이래. 그러니까 주말에 조금 많이 따라잡으시고, 이제 방학도 얼마 안 남았잖아, 그지? 숙제 부분 개별 질문 있으면 합시다.